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의 문제는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해당 문제에 대해 찬성함을 주장합니다. 첫째, 소멸하는 지방을 지탱하는 또 다른 핵심 권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시티 전략을 긴급 조치로서 확대하여 지방의 인구 유출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도시 경쟁 체제에서 수도권 중심 개발 전략은 국가 지속 가능성을 더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수도권이 경쟁력을 잃는 순간 국가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견해와 같이 수도권과는 독립적인 특성을 강화하여 소멸하는 지방을 지탱하는 핵심 권역을 만드는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방이 각자 발전하는 전략보다 메가시티와 같은 연합체로서 발전을 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울경은 부산의 항만, 울산의 산업단지, 경남의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전략으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역 개별로 성장했을 때와는 달리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이는 수도권과는 다른 방식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학자 오마이 데니치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고 자본, 기업, 소비자 등으로 묶인 경제 단위의 지역 국가가 부상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대두될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거대 도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독일의 룰루 메가시티, 일본의 간사이 메가시티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 분권 강화를 위해 메가시티 전략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입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본래 취지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론은 맞으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방분권 여건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메가시티의 도입 확대는 시기상조이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에 본 문제에 반대합니다. 메가시티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방분권으로서 첫 번째는 지자체의 행정권한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충분한 자치권과 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지금 메가시티 내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한 확대는 초광역연합 내에서도 거점 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지 못한 지금 주민들이 광역 차원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미흡합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인들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정책들은 지역적 반발과 정책적 불안정 속으로만 이어져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광역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단과 이를 자율적으로 분배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대3인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승인과 금전적 지원 없이 독자적인 사업과 발전 정책들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메가시티를 실현할 최소한의 지방분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메가시티는 오히려 지방분권에 독이 됩니다. 지자체장마저도 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 하에서 지방의 3차 산업 구상 능력 내지 제조 능력 회복이라는 메가리전의 본래 취지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외부의 의존성이 높은 철도 깔기와 대기업 유치 공약만을 내세울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지자체 스스로의 산업 회복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과 다수 정당의 강력한 지지 없이는 메가시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국토종합계획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막바지에 지자체장들의 당적이 변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갑작스레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지방분권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지 않 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보여주기식 메가시티 확대 공약들은 무의미한 토건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메가시티 정책들조차 지지부진한 마당에 이를 양적으로 확대하자는 찬성 측 그리고 현 정치권의 주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책임한 메가시티 정책의 남발은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 내 시민 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미래의 건설적인 지방분권 실현마저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내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지자체 간 광역연합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하위 행정구역까지 최소한의 분권을 마련하고 회복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컴팩트 시티를 통한 질적 향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부터 반론 3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식 접근의 풀뿌리 민주주의야말로 지방분권 핵심 요소로 생각하십니까? 상향식 접근의 풀뿌리 민주주의야말로 지방분권 핵심 요소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어느 상황에서 네, 찬성측도 인정하신 것처럼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객식보다는 지자체,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발되는 메가시티 정책 때는 찬성 측에서 얘기하는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서 한참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현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만 봐도 불경 해양 메가시티가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불교 지자체장과 시민들은 아무 목소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즉 허울뿐이 메가시티만 메아리처럼 외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찬성 측에서 해외 사례로 가져온 국가는 독일입니다. 찬성 측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더라도 독일은 메가 리전 형성 이전에 확실한 지방 분권이 먼저 확보되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메트로폴리탄 지역 연합은 연방제 하에서 이미 강력한 지방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기반으로 강력 협력을 이룬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과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공 해외 사례들은 저희가 언급한 메가시티의 전제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분권을 위한 메가시티 확대는 잘못되었고 최소한의 지방분권 여건이 마련된과 동시에 컴팩트 도시로서 지자체의 기능과 효율을 증진하여서 질적 향상을 먼저 이룬 후에 메가시티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주장은 단순히 양적 팽창만 이루면 자연스레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이라는 큰 우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소멸 완화를 위해서 메가시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없는 현재 광역협의체는 출범부터 중앙정부 예산과 예타 면제에 의존해야 하고 각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지자체의 자율성과 각 지방도시의 효율성은 외면한 채 형식분리 메가리전 확대는 오히려 거점 도시의 빨대 효과를 심화시키고 농촌의 공동화 형성만 가속할 뿐입니다. 또한 메가시티는 지방분권의 계기도 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역량은 강력화로 강화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재정 운용하는 자치권과 행정권 그리고 정치적 합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진짜 역량이 커집니다. 메가리전 도입만으로는 지방정부가 가진 중앙정부 경영 의존성 체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메가시티를 단순히 확대할 게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방분권이 존재할 때 그리고 당파를 벗어난 지역 단위의 필요성과 공감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지방분권 운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지방분권을 토대로 지방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메가시티 정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에선 어느 하나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 측 주장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성 측 반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은 불경 메가시티가 무산되는 원인을 메가시티 전략 자체의 결함이라고 보십니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 메가시티의 실패는 전략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의 정치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체적 교체에 따른 일방적 폐지, 핵심 공약 이양 방기, 공론화 부족 등의 정치적 이유에서 불경 메가시티는 무산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용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은 문재인 정부 말기 2022년에 들어서야 발의가 되었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려 했지만 결론적으로 잘 안 되었다는 말은 어찌 보면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정치, 제도적 준비를 맞춘다면 이 전략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전략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주변의 모델을 참고하고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의 메가시티 전략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 소멸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가요? 일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메가시티 전략이 무언가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이 자립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지난 10년간 수도권 유치를 일정 부분 억제하며 불경보다 0.7% 낮은 인구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이런 인구 감소를 감안했을 때 간사이가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수도권 유치를 일정 부분은 억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독일 루르 메가시티 역시 광역 행정기구 기반의 통합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주요 산업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완만한 2.4%의 인구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완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의 교훈을 줍니다. 메가시티 전략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아니면 경제력의 유입을 100% 막지는 못합니다. 그치만 유출 속도를 늦추고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긴급 장치로서는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일과 같은 분권 국가도 광역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은 특히 중앙 집권적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독일 같은 분권형 국가 역시 관련 체계를 만들어야 효율적인 지방 분권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같이 지방의 권한이 약한 나라는 특히 정부에서 더 주도적으로 권력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집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바로 메가시티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유경 메가시티도 그런 기반이 없었기에 실패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과 일관된 정치적 추진이 있다면 우리 역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최소한의 지방의 버팀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은 문제를 완화하고 시간을 버는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조차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현실적 기준에서 전략의 유효성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전자가 맞다면 그냥 메가시티 필요하시면 예스라고 하고요. 아니라면 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 주도권 토론 때 말씀드린 가덕도 신공항의 사례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그러면 올바르게 마련이 된다면 메가시티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메가시티 정책이 효과적이기 이전에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반이 있어요. 법적 기반이 있으면 메가시티 전략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법적 기반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합의 그리고 그 풀뿌리 네, 민주주의처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메가시티 전략을 확대하면 빨대 효과나 공동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서울과 같이 단일한 메가시티에 경제 효과가 집중될 경우에 이것이 일종의 블랙홀로 작용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의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을 해서 지역 간의 중력적 균형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메가시티 전략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 메가시티만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 그것도 있지만 지역 메가시티 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 구성할 때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과밀화된 일본은 메가시티인 도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나고야 중심의 중부권, 오사카 중심의 관서권이 존재하며 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24년까지 간사이 광역연합 전체 인구 감소율은 1.2%에 그쳤으며 인구 유지에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메가시티만이 블랙홀로 작용을 해서 부산마저도 인구 감소율을 10%대로 공동화되기 직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비수도권에 메가시티를 설립을 해서 수도권과 다른 특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인 조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반대측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추진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루어진 법적 조치였던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련 메가시티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메가시티를 추진했다고 그걸 과연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말한 정치적 통합이라고 하는 불경이 거의 메가시티 조성할 뻔했는데 지방자치선거에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해서 부유경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방단체끼리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중앙 단위에서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실효적이었는지, 과연 마지막 해에 들어서 겨우 그 법률을 개정하는데 과연 실효적인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가 더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메가시티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압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방, 경남, 부산, 울산 이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덕도 신공항, 경남 지방의 신공항에 대해서 강하게 갈등을 하고 20년 동안 제대로 건설이 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 지방끼리만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대측에서 주도권 교차질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선 측에서 얘기해 주신 불경 사례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했던 게 저희가 다 얘기했던 최소한의 지방 분권의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통합과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거를 찬성 측도 시인을 하셨고 저희는 그게 선행되어야지만 메가시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메가시티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 어불성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긴급 처방 단기간에 메가시티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메가시티를 확대했다가 실패했으면 그 사회적 고비용 누가 처리하며 그때 발생한 지역 내 불신뢰 그런 건 누가 또 달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긴급 처방으로 메가시티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불경 실패 사례를 얘기하면서 했던 게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이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8년이 걸렸고요. 독일 같은 것도 예전부터 경고이 유지되었던 연방제를 기반으로 메가리전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찬성 측은 제가 봤을 때 해외 사례를 정확히 분석을 안 하고 단기간에 예방치료로서 장기간에만 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이미 광역 공격권과 네네 관련해서 거기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 내놓은 로드맵들이 전부 지지부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 정책이 상실된 것처럼 중앙 정부는 그렇게 지자체 광역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정치적 통합도 안 되고 뭐 행정권도 안 주고 지방 조세권도 안 주고 뭐 자리권 다 안 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메가시티를 확대를 하자고 하는 건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고요. 네,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울경의 실패 사례로 지원의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민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울경 시민들 내부에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부울경 시민, 특히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뀌자마자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여 바로 탈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치적 합의,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로만 이루어지는 메가시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김부겸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현재 방식은 울산에 이익이 되지 않고 부산의 빨대 효과로 흡수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처럼 민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저 지역 갈등으로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첨언하겠습니다. 최초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서 이번에 인준이 난 예산이 56억입니다. 현재 충청도 경제 총생산 규모만 해도 290조가 되는데 광역연합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56억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56억밖에 모이지 않는 연합은 마중물을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분권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대측 주도권 교차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반대측부터 3분간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반대 측은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찬성 측이 인정한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정책적 문제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이를 확대하기엔 지방 분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메가시티 정책은 수천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재 메가시티 정책은 서울 중심의 중앙 집권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하며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중앙 집권을 지역 단위로 재포장한 기획에 불과합니다. 이는 형식만 달라졌을 뿐 본질적으로 왜곡된 균형 발전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메가시티의 확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실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찬성 측은 여러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는 연방제 하에서 추진이 되거나 지방 분권에 관한 법을 미리 제정하는 등의 지방 분권이 성별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충청광역연합의 사례 또한 재정적, 행정적인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찬성 측은 광역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요 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사실상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구조이며 정치권 내부에서도
인사 편중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하는 사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 형태를 띈 지역 주도 발전은 중앙 정치의 영향력이 지역으로 확장되는 통로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사례 또한 지역 간의 이해 충돌로 연합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제에서 확대라는 단어에 집중했을 때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메가시티의 규모를 확장한다고 해서 지방 분권의 강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지방 내 자체적 권한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적이며 이러한 권한이 뒷받침되고 난 이후부터 소도시의 회복 탄력성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 메가시티 정책을 다시 논의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전략 완결을 빨리 하자는 것이 아닌 법적, 재정적 지원과 중앙정부의 보조를 통해 사례를 통해 마련을 해서 시작을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또 춘천광역연합은 만들어진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초기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저희 찬성 측은 중앙정부의 보조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인 메가시티 전략을 강화하는 것만이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을 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메가시티 전략의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들은 해외의 사례와 같이 광역연합 개념을 통한 행정 안정화와 제도 강화, 중앙정부의 보조를 통한 메가시티 전략의 강력한 추진 등과 함께 메가시티 전략 그 자체로도 해결될 수 있거나 지방 소멸에 비하면 사소한 부작용들입니다. 따라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메가시티 전략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메가시티 전략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대안들의 정책 기조들은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 노력들을 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각 지자체의 지방 분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매년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은 지속되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자치단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목표는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서 모든 지자체 간 동등한 균형 대신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거점 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 측이 언급한 대안은 메가시티 전략 대신에 지방 분권 강화에 원활히 작동할 수 없습니다. 메가시티 전략은 작물이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지지대와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밭은 일부 지역에만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지대 없이 방치한다면 메마른 밭에서는 더 이상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지지대를 세운다면 그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말라가는 땅에 먼저 지지대를 꽂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결론까지 들었고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